자, 그러면 운윤호님과 함께 미니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앞서 예고해 주신 대로 중국 양회와 관련된 모멘텀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중국 양회에 거는 기대로 잡았습니다. 오늘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양회 관련 기대감을 가졌던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국내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국 시장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올해 이제 시장의 중심 자체가 미국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금리 최근처럼 긴축 속도 자체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경기 민감이 상당히 경기 민감 중에서 영향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3년 동안 중국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도부터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 중국 경기가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5월달부터 무역 적자가 좀 늘어나면서 특히 반도체가 중국 쪽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제 그런 영향이 좀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경제 정책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양해라는 겁니다. 양해라는 것 자체가 청년 정치 협상과 그다음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의 두 개를 합해서 양해라고 그러거든요.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리는데 청년 정치 협상이 아마 3월 4일 날 열릴 거고 그다음 3월 5일부터 전인대회가 열리는데 특히 이제 전인대 첫날에 이제 중국의 올해 경제 중요한 정책 목표치를 제시하거든요. 여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중국 정책 당국자들의 올해 중국의 경기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까지는 약간 기대감 때문에 종목들이 올라왔지만은 중국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앞서 최근에 움직였던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실적들이 업황이 좋아질지를 판가름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죠.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지금 5.5% 정도까지 제시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이 있어요. 참고로 작년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0%, 3%밖에 안 됩니다. 3.0. 원래 당초는 5%, 5.4%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021년도 8.4%였거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2.9% 정도까지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작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중국 경기에 민감한 그 업종 중심이라서 3분기 때 실적이 곤두박질 쳤던 거거든요. 앞서 이제 4분기 성장 2.9%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만큼 제시하는지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얼마만큼 적극적 부양 정책을 추진할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작년 4분기 기준에서는 전망치가 올해 4.8에서 5.2 정도를 제시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최근에 일부 중국 경제과학원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6% 정도까지 성장률을 높여 잡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5.5% 이상 제시한다 그러면 적극적인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지표 자체가 재정 적자 목표치인데 작년도에 중국의 재정 적자 목표치가 2.8%였거든요. 올해는 3.2 내지 3.3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재정 목표치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정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중국 부양책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뭐가 가장 수혜를 받느냐? 일단 제조업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관련된 정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건설기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제1위 굴삭기 회사인 3일 중공업이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3월 4일 날 있을 양해에서 정책 목표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모멘텀 부각이 좀 되면서 관련 업종들의 주가 움직임을 추이가 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업황의 개선 추이를 좀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업황으로 본다 한다면 중국 가격이 가장 앞서가는 쪽이 건설기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철강이고 화학업종인데 제가 짧게 업황과 관련해가 업황 플러스 관련 종목들 좀 말씀드리면 자, 철강입니다. 철강은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철강이 괜찮아요. 중국의 철강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고 다만 철강도 제품 가격에 따라 가지고 중국은 전반적으로 반등인데 우리나라는 조선업황이 좋아서 후판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건설업황이 안 좋아서 철근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철근과 관련된 대한제강이라든가 한국철강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후판 쪽에 비중이 많은 동국제강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최근 동국제강이 가장 오른 이유입니다. 밸류션 자체도 가장 싸니까 동국제강을 탑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입니다. 화학업종은 워낙 안 좋았다가 최근에 제품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NCC 업체 기준에서 일단은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적자 수준입니다. 적자 수준이 실적이 제한적이에요. 만약에 업황이 좋아지게 되게 되면 중동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공급 물량 자체가 본격 출원이 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상승 제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NCC 업체는 가급적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과 관련된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송원 산업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쪽입니다. 작년에 글로벌 인프라 투자 자체가 올해도 전개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굴삭기 판매 자체가 거의 3년 동안 최악이었는데 작년도에 최악이었거든요. 올해는 1월 달부터 지금 회복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관련 어떤 쪽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속도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경기 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굴삭기 회사가 현대투산 인프라코입니다. 원래 25% 30% 정도 차지했는데 작년도는 16%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좋았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중국도 좋아진다 하더라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성TC라든가 대창탄조 같은 경우는 PER 기준에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에 싸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